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3월 18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일 현황 및 대응 브리핑 하겠습니다. 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김동아 의원님,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님 오셨습니다. 저희 양문석 의원님은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가는 관계로 브리핑에 함께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18일 9시 기준 전일 619명이 방문하였고 191건이 제보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7.23%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유튜브가 20.94%, SNS가 13.61%, 오픈 채팅 6.81%, 커뮤니티가 5.76%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범죄를 조장하는 심각한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윤석열 탄핵 반대 모여라 백자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명의 사례를 사주에 긴급 첩보되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기사가 만들어져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가짜뉴스 생성기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해당 채팅방에서는 이재명을 누가 총으로 쏴야 한다, 칼침을 제대로 찔러야 한다 등의 살인을 조장하는 극단적 발언도 서슴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조장 행위이며 즉각적 조치를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탄핵 촉구 시위 중에 사망한 민주당 당원에 대한 극단적인 모욕과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해당 사망 사건 기사에는 전라도 대개 대가리가 깨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등 고인을 모욕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사망 원인이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근처에 가면 다 죽는다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로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극우 성향 유튜버의 살인 예고 글에 대한 고발건입니다. 허위조작 감시단은 지난 3월 14일 극우 성향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몇몇 죽이고 분신하겠다, 문영배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잔인하게 죽이고 저도 죽겠다고 예고한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위반과 형법상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고발인 진술부터 받아야 한다며 수사 절차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해당 유튜버는 누가 당일에 공격하니 D+3일 이후부터 움직인다라고 살인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헌법재판소 인근을 배회하는 등 위협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채널 소개글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범죄 실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안일한 대응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범죄자를 신속히 제지해야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경고합니다. 허위 조작 감시단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력적 선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조작 유포자에 대해 고발 준비 중입니다. 정치인들에게 허위 조작된 내용이 담긴 문자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5.18 광주 사태 대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된 문자에는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고 성공했다면 남침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며 10세 미만부터 양성한 200명이 광주에 파견되어 광주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몰살당했고 공수부대가 사용한 실탄이 48만 4,840발이었다. 이 사실을 황장엽이 가져왔고 사실이 알려지면 전두환의 영웅이 될 것이기에 김영삼과 안양이 진실을 극비에 붙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김대중과 민주당과 전라도가 날벼락을 맞기에 김정일이 김대중을 협박했다는 허무맹랑한 허위 조작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참 읽기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문자 말미에는 법정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이나 죽도록 하러 가렵니다라며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문자가 법을 위반하고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과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도 고발을 준비 중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병호 TV와 정관용 TV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오늘 공병호 TV와 정관용 TV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해당 유튜버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소통위원회는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 중앙선관위원회의 기조 변경 답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3월 12일 툭하면 내란 선동,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이다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으로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선관위의 기조 변경을 공식 요청했으며 어제 선관위로부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제재하지 않겠다는 실망스러운 태도입니다. 선관위는 불법 채용으로 인해 지금 많은 잘못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와 우리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더 이상 허위사실과 선동적 표현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좋은 대한민국 유재명 채널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좋은 대한민국 유재명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콘텐츠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테러 선동 신고가 들어와 해당 채널의 총 275개의 동영상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AI 분석 결과 괴롭힘, 폭력, 욕설, 오정보, 기타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위반 정도가 심한 5건을 신고 조치하였으며 이 5건 동영상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게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조속한 언어 3건과 폭력, 위험 콘텐츠 2건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와 허위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60번째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의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의 절친 문영배 대행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그럴 것인가. 사부급 겁박을 그만두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의 해당 발언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자 헌재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악의적인 공세입니다. 헌법재판관 평의는 연구원조차 배석할 수 없는 철저히 비공개된 절차입니다. 이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헌재의 원칙과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리고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공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따르고 존중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두고 허세를 부리고 유난을 떨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빠르게 이행하라고 촉구해 주시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61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자당의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철회해달라,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날 본인의 SNS에 경제를 죽이기이며 자회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도대체 왜 경제를 망치는 정책입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친윤 핵심 이복형 금감원자조차도 직을 걸고 거부권 반대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금융기관을 감독 감시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마타도어식 거짓 선동을 멈추고 주식시장 정상화와 경제 선진화를 위한 조치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